저는 은퇴 후 첫 해의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이 생기면 표시하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달력을 펼쳐봤더니 동그라미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365일이 전부 똑같은 날이었던 겁니다. 그 달력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로 살아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처럼 달력이 텅 비었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동그라미를 채워나갔는지 오늘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97%가 놓치는 은퇴 후 하루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세 강 선생님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25년간 중견 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당연했고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갑작스러운 조기 퇴직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못 잤던 잠도 실컷 자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몰아봤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고 창밖을 보다가 다시 소파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갔습니다. 강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퇴근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매일 퇴근 상태로 살아보니까 이게 쉬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이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직접 겪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댓글에 나도요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은퇴 후 2년 이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무려 62%에 달합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심심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좀 심심한 것과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의 차이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은퇴 후 일상의 구조가 사라진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바로 의욕,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지루하고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수록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가 그 답입니다. 강 선생님도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도 다 이 5가지로 달력에 다시 동그라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딱 하나 나만의 시간 닻을 만드는 겁니다. 닻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배가 흔들려도 바닥에 고정된 닻이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하는 딱 하나의 행동이 있으면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기, 오후 3시에 15분 걷기, 저녁 먹고 나서 10분 일기 쓰기,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전주에 사시는 61세 박 여사님은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게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불 속에서 핸드폰만 봤다고 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동네 공원 벤치에 가서 15분 앉아 있기로 한 겁니다. 걷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의 닻이 됐습니다. 8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7시에 일어나게 되고 7시에 일어나니까 아침을 챙겨 먹게 되고 아침을 먹으니까 하루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 그 벤치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동네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작은 닷 하나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완성이 아닌 시작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싶어서 못 시작하고
글을 써보고 싶은데 내가 무슨 글을 쓰겠나 싶어서 못 시작하고,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이 나이에 손가락이 되겠나 싶어서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잘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 훨씬 강한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면서도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완성된 라이딩보다 흔들리는 첫 시도가 뇌를 더 깨어있게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세 최 선생님은 정년보다 5년 일찍 퇴직하고 나서 매일 유튜브만 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타 연주 영상을 보다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냥 화면을 따라 허공에서 손가락을 두드린 겁니다. 그날 중고 기타를 2만 원에 사셨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매달 한 번씩 작은 공연을 하십니다. 잘 치냐고요? 처음엔 엉망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기타를 잡던 날부터 하루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뭔가 기다려지는 게 생겼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지 마십시오. 그냥 해보고 싶은 걸 찾으십시오. 그 차이가 삶을 통째로 바꿉니다. 세 번째는 혼자 소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5가지 중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남한테 신세지면 안 된다. 힘든 걸 내보이면 약해 보인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은 다릅니다. 버텨야 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7년입니다. 어떤 보약보다 강한 효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7세 이 선생님은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뭔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다들 바쁠 텐데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직장 동료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냥 밥 한 번 먹자는 문자였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이 선생님의 일주일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연락했고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모임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결국 더 풍요로운 하루를 삽니다. 지금 연락처에서 올 한 해 한 번도 연락 못한 사람 한 명만 찾아보십시오. 문자 하나면 됩니다. 잘 지내 5글자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기록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기를 써야 한다거나 블로그를 운영해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 중 마음에 들었던 장면 하나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노트에 2줄 적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창밖에 비가 왔는데 빗소리가 좋았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기록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록하려면 오늘 뭔가 기록할 만한 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하루를 능동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수원에 사시는 63세 정 선생님은 퇴직 후 매일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씩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 앞 나무, 아침 밥상, 고양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뭔가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진 찍을 게 생겼으니까 밖을 나가게 되고, 밖을 나가니까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새로운 걸 보니까 하루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정 선생님의 핸드폰에는 700장이 넘는 동네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2년의 기록입니다. 빈 달력이 아니라 가득 찬 앨범이 생긴 겁니다. 5번째는 기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내일이 회사에, 팀에, 고객에게 쓸모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엔 그 쓸모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쓸모 있다는 감각이 없어서
허전한 겁니다. 그 쓸모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꼭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요리 나눔을 한다거나 아파트 화단을 돌본다거나 유튜브 댓글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59세 손 선생님은 퇴직 전 25년간 회계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엔 그 전문성을 어디서도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작은 카페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고 손 선생님이 1시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손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25년, 30년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을 나눌 자리를 딱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루에 딱 하나 나만의 시간 닻을 만드세요. 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것을 시작하세요. 셋, 힘든 것을 혼자 소화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세요. 넷, 오늘 하루의 작은 장면 하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다섯, 내 경험과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리를 만드세요. 이 5가지가 텅 빈 달력에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강 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강 선생님은 지금 매일 아침 8시에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함께 지역 청소년 진로 상담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25년간의 영업 경험을 10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작년 달력엔 동그라미가 없었지만 올해 달력엔 매주 모임 날짜가 표시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달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달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도 동그라미가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분 한 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비슷비슷한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지금 시작할게요.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첫 번째 닻이 됩니다. 우리 채널에선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시면 다음 주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빈 달력은 텅 빈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펜을 드십시오.